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북한이 속도전 형태로 제시한 80일 전투가 약 40일을 맞으면서 각자 경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해제철연합 기업소에서는 대형 산소분리기 증설 공사가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고, 영대 청년탄광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신설 공사가 70% 이상 진행되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사진은 노동신문 1면에 실린 평양 금속 건재 공장 생산 라인 모습입니다.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80일 전투를 전개한 것이죠. 이 80일 전투는 경제증산 속도전 형태의 경제증산 운동으로서 천리마 운동으로부터 시작한 대중동원 운동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증산 운동도 군작전 펼치듯이 하는 것은 북한을 군사국가라고 보는 학자가 있듯이 북한 사회가 얼마나 군사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의 노동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당대회입니다. 당대회에서는 당 규약을 고친다든지 당 노선과 정책 전략 전술에 관한 기본 문제 등을 결정합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그동안의 경제 성과가 미진해가지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는 시점에서 새로운 대미 전략과 대남 전략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주민은 김일성 일가를 정점으로 하는 전체주의 체제에서 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 가치를 교육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은 살기 위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당국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반면 내면적으로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가치관을 발달시키는 것이죠. 평등주의를 내세우죠. 생산수단을 국유화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소득을 가지고 배급을 통해서 평등주의를 내세우지만은 실제로는 차별과 불평등의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성분 정책이 그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집단주의를 주입받고 있지만 집단주의는 사회적인 나태 현상을 낳았지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를 강조하지만 공동의 노력과 공동의 보상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 나태 현상을 낳은 것입니다. 즉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초래한 것이죠. 획일주의와 엄한 사회통제는 선호를 이장하는 태도로
반응합니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즉 공적으로는 국가 요구에 부응하면서 사적으로는 개인 이익 추구를 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수령 중심주의에 대하여는 논란거리이거나 불편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 주민은 이중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가치관은 사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집단주의, 수령제일주의에 대응하여 개인주의, 가족중심주의, 배금주의가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 또한 배급제의 붕괴 등으로 자력경생해야 하기에 정치적으로는 체제를 불신하게 되고 문화적으로는 외부 세계를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식 변화가 증폭되어 체제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엄한 사회통제 제도와 주민 스스로 성숙된 의식화를 제어하는 잠재의식의 한계가 있고 또 소통의 부재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의식주, 즉 옷하고 먹는 것하고 사는 집은 국가에서 제공받는 게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이죠. 즉 배급이나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 중반부터 배급체제가 와해됐다고 누차 이야기했죠. 따라서 의와 식은 군인이나 평양시민 등 특수계층을 제외하고는 배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하게 됩니다. 식량 배급제가 무너지자 도시노동자들은 도시 인근의 텃밭 등을 일구어서 직접 식량을 생산하고 자가 소비 후에 남는 식량은 시장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1970년대까지는) 남자는 인민복, 여자는 한복, 즉 위에 흰 저고리, 아래 검은 치마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양장이 등장합니다. 즉 블라우스나 점퍼나 스커트 등 양장이 등장합니다. 북한은 80년대 후반 이후 복장이 다양해집니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이후에 자동차가 급격히 느는 등 경제적으로 레벨업을 했죠. 북한도 80년대 후반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여는 등 국제적인 행사로 인해서 해외 언론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이 노출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당국에서 복장을 다양하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89년 이후에 복식 정책은 조선옷, 즉 한복을 보다 강조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곧 당시 젊은이들이 기존과 다른 양상의 부르주아풍, 즉 자본주의 사회의 영향을 받은 옷차림을 선호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본주의 황색바람으로 자본주의가 물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식 옷차림과 조선옷 착용 강조가 제기된 것이죠. 이것은 작년에 열린 조선옷 전시회입니다. 제법 화려하죠. 우리 시내에 걸려있는 한복집에 걸려있는 것은 못지 않습니다. 살림집은 국가가 지어서 배정해준 주택에서 사용료를 내고 임대하는 형식으로 사는 게 과거 북한 주민의 일반적인 주거 생태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난 이후 한편으로는 시장화가 진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거 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거나 장사에 실패한 사람들, 식량 확보가 절실한 사람들 등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가 임대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비합법적으로 매매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입주권을 사고 파는 것이지요. 반대로 시장에서 돈을 번 주민은 좀 더 생활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 음성적인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합법적인 주택 매매는 그네들이 말하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 즉 입주권 발급 권한을 가진 부서의 간부직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돈주가 국가기관과 연합해서 주택을 신축한 뒤에 일부를 투자 대가로 받아 집이 필요한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탈북민에 의하면 이러한 주택 매매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종합시장이 설치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때와 일치합니다. 북한에 살 때 살림집을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는 응답률이 반 정도에 이를 정도로 이제 북한 주민에게 주택 마련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최대 현안이 부동산 문제잖아요.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 것까지 부동산 문제인데, 북한에도 이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가 곧 대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그림은 개성공단 인근의 농촌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평양 시내의 아파트입니다. 내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북한 사회에서도 단독이나 연립주택 비중은 줄고 아파트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한의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등 NGO에서 북한의 살림집을 개보수해 줬고 또 신축공사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 국가이든 간에 질서를 유지하고자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는 보상하고 일탈 행위는 제재합니다. 북한의 사회 통제는 사상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생 조직생활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상 이념을 체질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위 단계에서 낙오된 대상에 대한 법적인, 물리적인 징계를 시행해서 두려움이나 공포의식을 내재화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사상교육이죠. 체제나 이념의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인 동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집단주의, 주체사상 등을 교육을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정치 사상 학습, 강연회 등을 통해서 우상화, 애국주의, 반제 계급교육 등을 주입시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사상 이반 및 외부 세계 동경, 체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상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조직 생활을 통한 통제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만 7살부터 65세까지 정치 조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조직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만 6세 이하, 65세를 넘긴 노인층, 중증 환자들 뿐입니다. 만 7세부터 만 13세까지는 조선소년단, 북한 학생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선소년단,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청년동맹, 직장에는 조선직업총동맹, 농촌에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또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조직들이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 교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있습니다.